파이팅! 지금 보시는 요 공항의 전반적인 그 방향이라든지 규모 정도는 저희가 부산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걸 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서시면 안 됩니다. 뒤에 서시면 자, 안 됩니다. 뒤에 서시면 안 돼요. 뒤에 비켜주세요. 뒤에 서시면 안 돼요. 경남지사 할 때는 이 가덕도 주변을 내 거가대교하고 다니면서 자주 다녔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처음 와봤고 또 앞으로 이게 가덕 신공항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붙었을 때는 내가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밀양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을 때는 또 서병수 시장하고 영남 5개 단체장을 설득을 해서 우리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처음에 국회에서 제정할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4대 관문공항론을 들어가지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부울경은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물류나 여객 수송을 하자. 호남은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물류나 여객 수송을 하자. 그리고 그 TK 신공항 만드는 것은 거기는 충청과 TK는 그쪽을 통해서 물류 수송과 여객 수송을 하자. 그리고 수도권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인천공항의 그 물류와 여객이 우리나라가 한 98%가 그걸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분들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국을 4대 관문공항 권역으로 만들어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산업도 재배치하자. 내가 아까 그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수도권의 98.2%가 항공 화물이 해외로 수출되다 보니까 이게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이게 그 인프라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 부산의 가덕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땅은 많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많고 그리고 김해 공항은 저거는 첨단 산업단지로 유치를 해서 그렇게 오게 되면 부산에 있는 지방대학들 졸업생들하고 산업 연계를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업체에 전부 산학 연계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부산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 70년대에 경제발전 원동력이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오면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그 우리나라 하늘길을 인천공항이 독점하는 형태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서는 전국 지역 발전이 골고루 되지 않는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론을 작년부터 내 주장을 하면서 9월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하늘길을 여는 방향을 마련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가덕 신공항 문제가 났을 때 나는 가덕 신공항 문제를 아마 TK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찬성했을 겁니다. 저는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을 보고 이 공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 있으면 하시죠. 공항 관련.
딴 건 하지 마. 딴 건 안 하고 부산에 오셨으니까 네. 후보 등 KBS의 노준석이 됩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이제 지역 첫 순회 일정을 네. 부산으로 잡았고 그리고 여기 가덕도를 또 첫 행선지로 잡으셨습니다. 네. 아까 방금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브리핑 들으시면서 뭐 활주로 비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입장 표명을 좀 부탁드리고 가덕신공항과 신항 어떤 식으로 발전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기자회견 가서 해야 될 소리인데 곧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북극 항로가.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유럽으로 갈 때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 10일 이상 단축되고 물류 수송 비용이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이게 부산항이나 동해 묵호항이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릴 때 10년 내에 열릴 겁니다. 그 열리게 되면 유럽 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항을 통해서 북극 항로 가는 것보다도 부산항 통해서 북극 항로를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물류의 중심지가 부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길 열린 중심지도 가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 발전 계획이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시도지사 공약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나는 어느 지역 가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이 나라 전체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부산에 와서 부산시장 공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난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발전의 2대 축은 하나는 가덕도를 통한 하늘길 열자, 두 번째 북극 항로에 대비해서 부산에게 물류시설을 대폭 확충하자. 그렇게 해서 부산이 하늘길과 해상길을 동시에 여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북극 항로는 나중에 기자회견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희 주변에 저기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민주당 출신 총리를 선임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부연 설명 좀. 그거는요. 예. 국회가 180석의 민주당 연대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은 정치력이 없으면 대통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대본들 2년 동안 허수아비 대통령이에요. 국회에서 전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대통령이 대본들 국회하고 연락 창구를 가지려면 민주당과 국회 협력을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민주당을 적대시하고 적으로 생각해서는 나라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 국회 구조상. 그러면 총리를 민주당과 협의해서 민주당 출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DJ가 97년도 대통령이 됐을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83석이었습니다. 그런데 DJ가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자기하고 색깔이 다른 JP를 시켰어요. 네, 총리로 JP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국회하고 원만하게 대화해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꼭 민주당 출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나라를 끌고 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예.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본들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됩니다. 만 2년 동안. 맞습니다. 여소야대 문제는 그건 정치력으로 풀어야지 정치 경험이 없고 국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본들 그거는 민주당이 그냥 두겠습니까? 흔들어버리면
허소아비 대통령이 되죠. 그걸 감안해서 한 말씀이라는 걸